네, 시작해 봅시다. 어제 나왔던 문제를 풀이를 녹화를 하는데요. 왜 그거를 하루 늦게 하느냐 하면은 어 제가 말아먹었거든요. 어쩌다가 C에다가 33번 제출을 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죠. A번 벌란 포커는 일단 어떤 게임의 규칙이 주어지고 어서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못해서 떨어지는 걸요. 어서 오세요. A번은 어떤 게임의 규칙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적용을 했을 때 제일 점수를 많이 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죠. 게임의 규칙이라는 건 어떤 그 N장의 카드 그리고 그 중에 M장이 조커 그리고 그리고 K명이 그거를 나누어 가진다. 근데 그때 여기서 그 점수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은 1등이 가진 걸 X라고 하고 그리고 2등이 가진 걸 Y라고 할 때 그 X-Y를 점수로서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출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maximum number of points a player can get for winning the game. 그러니까 그 게임을 이긴 사람이 제일 점수를 많이 가져가면 몇 점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를 출력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n은 3이고 m은 3이고 k는 2. 그러면 8장의 카드가 있고 2명이서 3장의 조커를 가져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한 명이 3장 가져가고 나머지가 한 장도 안 가져가면 그러면 3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조커의 개수가 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줘야 되는 경우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우린 이런 규칙대로 게임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일단 우리는 한 사람당 n장 n명 아니 조커가 m명 m장 그리고 k명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당 카드를 몇 장 가져가냐. n 나누기 k죠. 여기서 분명히 n 그 n은 k의 배수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n 나누기 k장만큼 가져간다고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조커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면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점수를 많이 낼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맥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 그게 뭐냐? n 나누기 k, m을 하면 이 둘 중에 최대값만큼 가져가면, 아니 맥스가 아니라 미니죠. 이 둘 중에 최소값만큼 가져가면 그게 제일 많이 조커를 가져간 게 될 거예요. 이거를 x라고 합시다. 왜냐면 우린 x-y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x-y를 구하는데 여기서 x를 우리는 하나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플레이어는 일단 n-k장 있고요. 그리고 카드는 이만큼 있고 조커는 n-x장이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는 k-1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고르게 나눠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최대한 고르게 나눠줘야 그 중에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적게 가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n-x장의 조커를 k-1로 나눕니다. 그럼 최대한 고르게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k-1을 m-x로 나누어요. 그리고 이것들 중에는 k-1로 나눠 떨어질 때도 있지만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2등이 가져간 걸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 나눠 가지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걸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링을 하도록 하죠. 실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실링을 해가지고 이러면 y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답으로 x 빼기 y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최대한 많이 집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카드 수만큼만 집을 수 있고, 그리고 조커가 그만큼 없으면 또 못 집으니까 둘 중에 최소값만큼 가져간 게 x죠. 그리고 x장만큼 첫 번째 사람이 가져갔을 때 그 이후에 카드가 몇 장 남았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거를 그 k-1로 나눠서 그거에 그 실링,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1을 더한다를 통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 x랑 y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x는 1등, y는 2등의 카드 수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x-y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좀 문제를 잘 읽고 좀 규칙에 따라서 좀 식을 잘 전개를 하면 그렇게 아주 깔끔하긴 아니더라도 뭐 몇 개 정도 변수의 합과 곱으로 나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전 이걸 어떻게 짰냐면, 그렇게 깔끔하게 짰던 것 같진 않은데, 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first, 그러니까 1등인 사람이 가져간 거, 그리고 1등인 사람이 가져간 만큼 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그 k분의 n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m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쪽으로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앞 사람이 가져간 만큼 뺀다라고 하면 그 남은 카드를 처리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하고 2등이 뭘 가져갔는지, 여기 플러스 k-2를 한 건 그 실링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의 m은 그 이미 그 퍼스트만큼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x만큼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실링을 구하기 위해서 k-2를 더하고 나서 k-1로 나누면 이렇게 y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x-y를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뉴 시어틀 스퀘어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단 여기 그 다른 문제를 링크해 놓는데 이 문제를 볼 필요는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막 이 문제에서 했던 이게 다시 나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링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여기서 일부러 보라고, 이거 보고 오라고 적어놓지 않는 이상은 이걸 일부러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어떤 사각형이 있고, 그 AIJ, 그러니까 AIJ가 별이면 거기가 검은색이고 점이면 거기가 흰색이다라고 돼 있는 라고, 일단 이렇게 사각형 그리드 위에 그렇게 점을 찍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별은 검은색, 그리고 점은 흰색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를 전부 cover all white squares를, 그러니까 모든 그 흰색을 전부 검은색으로 바꾸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중요한 게 있는데, 검은색 타일 두 가지를 가지고 그걸 덮어서 바꾸려고 해요. 근데 검은색 타일 두 가지가, 하나는 1 곱하기 1짜리 타일이에요. 일단 그거는 딱 한 칸만 정해가지고 그 칸을 칠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 곱하기 2짜리 타일인데, 여기 중요한 규칙이 있죠. 그 같은 줄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각형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같은 줄에 있는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만 그 타일을 덮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론 되고 컬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밑에 있는 이 입력 예제에서도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1 곱하기 1 타일은 x만큼 코스트 값 들고 1 곱하기 2 타일은 코스트가 y래요. 이때 그 흰색 스퀘어를
전부 검은색으로 칠하는 최소 비용을 출력하라 라는 게 문제예요. 일단 n 곱하기 m은 어... 일단 n 곱하기 m은 그 100 곱하기 1000이에요. 왜 이쪽은 100이고 왜 이쪽은 1000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그럼 100 곱하기 1000이면 그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이게 전부 흰색을 전부 검은색으로 칠한다고 해서 인트 맥스를 넘어갈 일은 없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죠. 그리고 100 곱하기 1000이니까 뭐 총 10만 개 타일 뭐 그 정도라고 생각. 10만 개 타일이니까 오더 nm 정도의 그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1 곱하기 2 타일이 더 싸지만 여기 보면은 코스트가 11이에요. 1 곱하기 1은 10이고 1 곱하기 2는 1이에요. 1 곱하기 2가 더 싸지만 그 칸이 모자라서 넣을 수도 없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1 곱하기 2 타일 하나만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경우 있고 이렇게 세로만 넣었을 때 안 된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1 곱하기 1이 3이고 1 곱하기 2가 7이라서 그 1 곱하기 2를 쓰느니 그냥 1 곱하기 2를 두 번 쓰는 게 더 싸니까 그냥 그렇게 채우면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죠. 뭐 그런 식인데요. 그럼 우리는 이거 그 한 열 안에서만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열씩만 풀면 돼요. 우리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한 열씩 풀어서 그 100개 열을 전부 합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n이 1000 가지고 n이 100 가지고 m이 1000가지니까. 그러니까 100 이쪽이 뭐 100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줄짜리 문제를 풀어서 그 100개를 다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타일을 이렇게 넣을 수 없어요. 이렇게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넣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타일이 뭐 별,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봅시다. 네, 우리는 이 타일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코스트가 뭐 3, 5 이렇게 돼 있어요. 3, 5라는 게 뭐냐? 1 곱하기 1은 3, 1 곱하기 2는 5. 두 칸 채울 거면 이걸 쓰는 게 더 싸다라고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열씩 전부 풀어서 더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풀면 되냐? 일단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점이 발견되면 거기는 채워야 되죠. 근데 채울 때 우리는 이렇게 연속된 몇 칸이 있을 때, 연속된 어떤 A 칸이 있을 때 그 A 칸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A 칸을 채우려면 A 칸에다가 최대한 많이 그 이 1 곱하기 2를 넣으려면 그 2분의 A의 플로어만큼 넣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2로 나눠서 나머지는 버리는 그러니까 세 칸이면 최대 한 칸까지만 그 두 칸짜리를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앞에서부터 채워서 넣으면 이거를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A 칸 2분의 A번 1 곱하기 2를 넣었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두 칸씩 짝지어서 빈틈없이 넣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 앞에서부터 봐서 그 1 곱하기 2를 넣을 수 있으면 1 곱하기 2를 넣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조건이 이거죠. 1 곱하기 2를 넣는 게 과연 1 곱하기 1을 두 개 넣는 것보다 싸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1 곱하기 2를 어떤 경우에 넣냐. 한 칸을 보고 이 칸도 비어있고 이 칸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거 두 개 넣는 것보다 이게 싸다 라는 조건까지 다 만족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두 칸을 덮고 5를 지불하고 1 곱하기 2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 두 개 덮고 나서 그 연속된 그 세 개 중에서 하나 남은 거죠. 하나 남았으면 우리는 거기 1 곱하기 1을 밖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3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 곱하기 2가 더 비싸다. 그럼 3, 7이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우리는 점이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 넣는 거랑 여기도 넣는데 여기까지 넣는데 그냥 7이 드는데 그걸 3 두 번 하는 게 더 싸요. 그럼 그냥 여기 하나씩 자기 자신만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두 칸 넣을 수 있으면 연속으로 두 칸, 아니면 못 넣으면 한 칸만, 이런 식. 근데 두 칸을 넣는 조건은 하나, 이거죠. 일단 이게 필요하죠. 두 칸 연속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두 칸을 넣고, 그게 아니면 한 칸씩만 넣는 식으로 이 한 줄 한 줄을 다 채우고, 이렇게 100줄 있죠. 이렇게 100줄 있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채우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전 굉장히 어쩌다 보니까 좀 긴데, 그러니까 이거 입력받느라 좀 길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2차원 그 인트형 벡터에다가 넣느라고 조금 이 부분이 좀 긴데, 뭐 어쩌거나 우리는 한 줄씩 보는데, 그 한 줄에서 잠깐 그 한 줄에서 이게 두 칸을 넣기 위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두 칸을 넣기 위한 조건인데, 일단은 j가 n-1보다 작다는, 그러니까 마지막 칸이면 두 칸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칸이 0, 그 다음 칸도 0, 그리고 ex가 y보다 크다. 두 칸을 넣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이죠, 이게. 그 경우에 두 칸을 채우고 답을 두 칸치만큼 증가시키고, 그 다음으로 한 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한 칸만 채우고, 그리고 답을 x만큼 증가시키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뭐 시간 복잡도는 n 곱하기 m이 되겠죠. 이게 B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C번인데요. C번이 문제의 33번째 줄이거든요. 아, 진짜. C번은 여러분 실수를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실수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시작해보죠. 우리가 어떤 양동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어떤 무한히 큰 양동이에다가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넣으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 한 번 뜨거운 물 넣고, 두 번째로 차가운 물 넣고, 그 다음으로 뜨거운 물 넣고, 차가운 물 넣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몇 번 반복하는지도 없어요. 몇 번 반복하는지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일단 우리는 여기가 C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 온도. 그리고 여기가 H입니다. 여기가 뜨거운 물 온도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뜨거운 물을 한 번 넣으면 1은 여기예요. 그런 다음에 뜨거운 물 한 번 부은 데다가 차가운 물을 부으면 그게 온도가 딱 중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양동이 똑같은 용량으로 붓는 거니까. 그러니까 2는 여기죠. 그리고 나서 3은 어디냐? 3은 1대2로 부었으니까 여기서부터 1대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3분의 2 지점 이쯤에 3이 여기예요. 그 다음 4는 여기예요. 일단 짝수 번째는 우리는 여기 항상 2칸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린 짝수 번째는 같은 개수만큼 부은 거기 때문에, 뭐 짝수는 계속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5, 7, 뭐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점점 갈수록 여기로 수렴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a에 대해서 a 플러스 1개 h 더하기 a
C 나누기 2A 플러스 1 이 온도가 될 거예요. 이 온도가 그 우리가 그 어떤 2A 플러스 1번 그 양동이에 물을 넣었을 때 온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CTH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HCT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H랑 C는 아까 얘기했던 그 뜨겁고 차가운 물의 온도고요. 그리고 T는 뭐냐면 우리가 근접시키고 싶은 그 양동이 횟수예요. 그러니까 양동이 횟수가 아니라 T에다가 온도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T에다 온도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을 몇 번, 차가운 물을 몇 번 넣어가지고 이 진동하는 이게 진동하고 점점 수렴하는 이 점들 중에서 제일 T에 가까운 걸 잡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7번째가 제일 여기 T에 가깝다. 그럼 여기 이 T에 제일 가까운 게 7번째다라고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양동이에 어디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2A 플러스 1번 양동이로 물을 넣으면 이 온도가 될 거예요. 이 온도들 중에서 제일 여기 근접한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찾냐? 일단은 만약에 A가 그 수렴하면 그러니까 A가 무한대로 발산하면 여기에 수렴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정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뭐 무한대까지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확히 이 값이면 그러니까 정확히 이 가운데 값이면 그 2가 답이 될 거고요. 왜냐면 2에서 답을 찾았으면 그걸 출력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또 문제에서 또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답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러니까 그 온도의 절대값 그러니까 T랑 그 우리가 당장 원하는 그 구해놓은 온도 사이의 차이 절대값이 같은 점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출력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 딱 가운데 점이 답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냥 2를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여기서부터 여기 이하는 답이 2다. 그리고 3 이전에 한 여기서부터는 답이 1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만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답은 A는 0인 경우가 여기죠. 그죠? 그리고 A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여기에요. 그럼 이 사이에 어떤 T가 있는데 그 T랑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A가 커질수록 그 단조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값이 단조 감소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가 있으면 뭐 중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수렴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 여기서 어떤 지점 그 t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적당히 큰 값 한 1000만 이 사이에서 그 2분 검색을 하면 돼요. 2분 검색을 해서 적당히 가운데 지점 찍어보고 여기보다 크면 이거보다 더 큰 쪽에 값이 있는 거고 여기보다 작으면 이거보다 더 작은 쪽에 값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답의 범위를 줄여서 그거를 출력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냐면 실수 다루다 보면 막 좀 오차 생기고 그리고 또 문제는 가장 가까운이라는 게 정확히 그 값인 경우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 3, 5 뭐 이렇게 값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t 값이 여기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바이너리 서치를 하다가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여기보다 왼쪽에 있대. 그럼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이 값은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다음 값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우리는 약간 좀 앞뒤 값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는 5에서 10 정도는 넣어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서 말하기 힘드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그래프 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t랑 제일 근접한 어떤 a 값을 찾아서 그거를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게 왜 문제는 하는 과정을 이게 저는 이게 W형을 쓰면은 그때에서의 조건을 가지고 오차가 그렇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때에서의 조건 한 100만 정도거든요.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 그래가지고 그 안쪽에서는 오차가 안 날 줄 알았는데 테스트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A는 24999이랑 A는 24990에서 24991이 아니라 0이 다르고 1이 다르고 1이 다를 때 값에서 A의 값이 더블형 기준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어디쯤에서 오차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저 값이 0.00000 이거쯤 되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가지고 12번째, 11번째 쯤에서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오차가 생긴다는 게 결과값이 249991일 때 더 작게 나오는데 똑같은 값으로 더블형이 찍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차를 감지를 못하고 2499구형이랑 249991이 같구나 2499990을 그냥 출력해야겠다라고 하고 2499990을 출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답은 2499991이고 이게 한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정도의 차이로 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를 멀리해야 돼요. 실수를 멀리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
쉽게 넣었을 때 출력하는 걸 롱더블로 하면 되거든요. 롱더블로 하면은 GCC의 롱더블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의 롱더블이랑 달라요. 데이터 타입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똑같은 코드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코드인데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C++로 제출했을 때는 틀리고 제출했을 때는 같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수를 안 주면 어떻게 풀려? 값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분수로 표현을 해도 서로 계속값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뭐, 뭐, 뭐 그러면 뭐 a 플러스 라고 합시다. 그러면 많이 나타나 플러스 우리는 이만큼 뺀 거의 절대값을 찾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t는 이거는 그냥 이 분수 형태로 그냥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분수 위에다가 정수는 풀 수 있어요. 1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을 통분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뭐 x 플러스 a 플러스 1 a 라는 값을 가지게 플러스가 그럼 이렇게 값을 가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값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값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하면 만약에 A, B 그거를 양쪽을 다 서로 곱하면 된다는 분모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걸 좀 각각 분모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A랑 B가 되죠. 그러면 우리 이게 어느 정도 큰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아무리 작은 오차라도 다 감지할 수 있어요. 분수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오차가 존재한다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 부분 검색을 하는 건 맞아요. 비교를 할 때 필수를 쓰지 말고 필수를 쓰라는 거. 그럼 이렇게 더블형 정도면 그래도 이거 이 정도 문제 해결만 수 없겠지. 하고 더블형으로 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니 애초에 실수를 알고 그냥 분수로 해결하면 문제
굉장히 보안 문제에서 통신 보안 같은 자주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어떤 그 카드 게임의 수열에서 특정 세그먼트, 특정 등록된 L번부터 R번까지 설정을 했을 때 답이 하단장을 뺀대요. 하단장을 뺀 다음에 빠진 카드 말고 전부를 더해 값이 나오는 값이 결과 값이에요. 해요. 리스는 최대한 크게 내고 싶어요. 답은 최대한 줄여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나오는 숫자가지고 점수를 출력하면 일단 숫자들이 마이너스 30에서 30의 숫자를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일단 앨리스의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앨리스의 전략을 생각해주면 답의 전략도 그냥 어떤 일큰 하나를 가지고 하나로 하나로 가 하나인 어떤 수열이 들어와도 최소 점수 답이라는 거죠. 리스가 어떻게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일단 어, 빠지는 빠지는 저기 빠지는 카드 없이 그런 게 들어왔어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까지 어떤 세그먼트의 합을 아, 아, 아니, 조금 전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계속 그랬어요? 아, 아, 잠깐만요. 좀 전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네, 이제 됐어요. 아씨, 이게 좀 이거 좀 이따 봐야겠다. 좀 이따 보고 앞에 문제 다시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 이게 마이크 그 선이 좀 헐거워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합이니까 어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최대 합을 어떻게 구하냐. 그거는 일단 부분 합을 응용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까지는 네, 그래 좀 이따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는 5예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는 여기 앞에서 했던 거에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7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 더해갈 수 있어요. 12, 15. 근데 여기 마이너스 30이잖아요. 마이너스 30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포함하는 최대는 역시 계속 마이너스 15.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다음 마이너스 30에서가 문제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30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하는 걸 유지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드느냐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최대에다가 더 하는 게 더 크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크냐, 둘 중에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 골라서 그럼 앞에서부터 한 걸 버리는 게 좋겠다. 앞에서부터 한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이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큰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연속해서 가져온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마이너스 15면 우리는 마이너스 15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6인데 6은 마이너스 30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 6을 새로 쓰는 게 더 높은 점수가 나오죠. 그럼 6, 15 이런 식으로 우린 그 부분합 이런 식으로 그 DP를 통해서 그 앞에서부터 그 최대 점수 합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걸 뺀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되죠. 어떻게 구간을 잡고 거기서 제일 큰 걸 빼면은 거기가 제일 커야 된다는 게 또 문제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중요한 관찰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뺀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제일 큰 게 뭔지를 가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 어떤 구간에서 제일 큰 게 뭔지를 가정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간을 잡으면 여긴 9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게 1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2다라고 가정을 하고 3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5 이하인 모든 것들만 따라가고 그거 이외에는 전부 무시를 그거보다 큰 것들은 그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 값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 총 값 몇이야? 그 마이너스 10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만 정도로 합시다. 마이너스 1000만 정도로 그러니까 5보다 큰 건 전부 무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보다 큰 건 전부 지워놔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 중 사이에서 해를 구할 수 있죠. 5, 7, 12, 15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 다음은 우린 더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죠. 여기도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답을 구해놓고 여기서 마이너스 5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5가 제일 크다라고 처음에 가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따진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6에 대해서 따지면 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1부터 30까지 다 따져도 되거든요. 왜냐면 1부터 30까지 다 따져도 최대 30이기 때문에 30번만 n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30번을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 30까지 뭐가 제일 큰 값인지를 미리 가정해놓고 돌고, 만약에 더 큰 값을 고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을 가정해놓고 돌아도 5가 제일 큰 값인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6을 하면은 5를 제일 큰 값으로 가정해서 구했을 때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값이 겹치거나 하는 걸 걱정하지 않고 이 전체 표에서 제일 큰 값이 뭐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표에서 아니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이걸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구간이든 1부터 30까지 사이에 어떤 수를 빼는 게 해가 되니까. 길이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길이가 1인 경우에는 처음에 따로 만들어 0을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죠? 짧죠 이거 되게. 그러니까 입력을 받고 1부터 30까지 모든 숫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리고 1부터 30까지보다 더 크면 그냥 썸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구한 값이 그 전체 해보다 크면 그거를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부터 30까지 모든 수에 대해서 그 전체 배열을 한 번씩 도는 거죠. 0번부터 n-1번까지 이렇게 돌아서 그 30번 돈 다음에 그 중에 최대값을 구하면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앞부분 그 안 끊겼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다시 하기 너무 힘든데. 다음 문제 2인데요. 문제 2는 모듈러 연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x 모듈러 y에 대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C++이나 자바에서 이런 연산이다. 뭐 n%로 연산자를 쓴다. 이런 연산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인티저 그 A1부터 AK까지의 수열이 있어요. 그 수열에 대해서 그 A1부터 AK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x를 전부 주르륵 나눈 나머지를 취했을 때 그게 그 K개를 어떤 그 순서로 나눠도 결과가 같으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A1부터 AK까지가 유효한 수열이다라고 한대요. 근데 그 수열을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 어떤 n이랑 k, 그러니까 n이란 건 A1부터 AK까지 숫자가 1부터 n까지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그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k라는 건 총 숫자가 k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값들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들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일단 약간 좀 정의가 좀 복잡하고 실제로 이걸 구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 여기 보면은 이 전부 주르륵 그 모듈러 연산을 했을 때의 결과라는 게 그 모든 순열을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리고 절대로 그 선형 시간 안에 풀 수 없고 그런 문제예요. 이걸 그대로 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근데 이게 좀 생긴 것만 봐서는 좀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어떤 형태의 로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순열 nk에 부합하는 어떤 순열을 만들어 놓고 그 순열을 돌렸을 때 함수 그 순열이 유효한 순열인가를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어요. 물론 이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죠. 근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어떤 짧은 순열에 대해서는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nk에 대해서 그걸 돌려봅시다. 보면은 왜 이래? 왜 안 나와?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아, 응? 왜 이렇지?
음? 음? 잠깐만요. 왜 안 돌아가지? 뭐야 이거 왜 이래? 아이씨. 아, 다른 소스 보고 있었구나. 아씨, 다른 데다 빌드하고 있었네. 네, 뭐 어쨌거나 좀 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그 NK에 대해서 이걸 구해볼 이걸 전부 구해가지고 출력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규칙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 일단 첫째로 맨 처음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NK 안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1을 넣으면 무조건 다 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 그러면 우리는 이걸 1을 배제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1로 시작하는 해는 전부 출력하지 않는 걸로 하고 이걸 구해보죠. 20까지를 구해보면 우리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을 볼 수 있냐면 그 앞쪽 수가 앞쪽에 있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수가 그 뒤에 나오는 수의 약수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수의 약수다라는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이거대로 하면 될까? 이거대로 하면 답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대로 하면 답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면 되는 걸까?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왜 일에 대해서 모든 수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여기 이것들 중에 1이 있으면 항상 이거의 결과가 1이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아닌 첫 번째 수가 1이 아닌 어떤 수인 경우에는 그 일단 그 1이 아닌 어떤 수인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게 모두 그거의 배수면 그것도 1일 때랑 똑같은 이유로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답이 되기 위한 규칙을 하나 찾은 거예요. 답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그 어떤 수 a가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a의 배수인 그런 형태는 답이 된다라는 걸 찾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찾아놓은 답의 형태를 가지고 이것만으로 답이 되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답이 되는 형태가 존재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려면 그러니까 어떤 그 배수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첫 번째 수의 배수가 아닌 제일 작은 수의 배수가 아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소인수를 가진 어떤 그 값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수가 뭐 5다 그러면 5가 아닌 다른 소인수를 가진 어떤 값을 뭐 16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건 반드시 안 되나 생각을 해보면 그 몇 개를 넣으면 반드시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5 곱하기 16에 대해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반드시 안 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한 증명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모든 숫자의 그 약수면 된다라는 조건에 대해서만 찾아가지고 그것대로 답을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찾는 거죠. 일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인데 그 K번 반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K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N 곱하기 K가 그 N 곱하기 K가 아니 그러니까 뭐 A 곱하기 K가 N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K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 N, C, K K죠. N이 아니라 그 N 나누기 A를 시그마 A는 1부터 뭐 X까지, X는 AN AK가 N보다 같거나 같은 가장 마지막 수까지 이거를 전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일단 계산량이 좀 많긴 해요. 왜냐면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또. 왜냐면 이거는 그 NCK를 구하려면 우리는 오더 N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N만큼 필요하니까 N을 구해요. N번 해가지고 구해요. 더하기 그런 다음에 A가 2가 되면 2분의 A예요. 더하기 점점점 이러면 한 N 루트 N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합이 이런 느낌으로 N 루트 N 한 3N? 아마 좀 N의 몇 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A 나누기 N, C, K를 전부 구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 이게 뭐냐면 이게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N, C, K는 그 N 팩토리얼 나누기 그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0부터 N 팩토리얼을 1, 2, 3 이 N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까지가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K 이전의 이 부분이랑 K 이후의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건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 K 이후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K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죠? 그리고 문제는 N-K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이 부분이 N- 팩토리얼이 K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문제는 나눗셈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998844235라는 어떤 그 이 소수에 대해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서 나누기 2, 나누기 3 이런 값을 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우리는 곱해서 넣었는데 그걸 나누기 2한다, 나누기 3한다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페르마 소정리라는 그 잘 알려진 개념을 가져올 거예요. 이 뭐냐면 어떤 p가 소수이고 a가 정수일 때, 그러니까 a가 p 이하인 정수일 때,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 a의 p 제곱이랑 p 이하일 필요는 없지만 a의 p 제곱은 a다. 그러니까 a랑 모두 p 했을 때 값이 같다라는 거죠. ap는 a다. 그리고 a의 a를 p-1번 곱하면 1이다. 그러니까 p-1번 하면 한 바퀴 순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a p-2를 하면 a분의 1이 아니라 곱하기 a는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곱셈의 여건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a의 p-2제곱이라는 게 모드 p에서 이거에 대해서 곱셈의 여건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2로 나눠야 한다. 그러면 2로 나누는 대신에 2의 p-2제곱을 곱하면 그거를 2로 나눴을 때랑 같은 실제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문제는 이걸 하려면 2를 p-2번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2나 어떤 숫자를 p-2번 곱해야 되는데 p-2번 곱하려면 이게 99824 어쩌고 이만큼 굉장히 많은 큰 숫자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곱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9982, 44, 234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나눗셈을 하게 하는 문제들은 페르마의 소정리에 대해서 좀 알면은 편리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네, 페르마의 소정리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풀려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9982, 44353이죠. 44353. 네. 이거에 대해서 2의 p-2 그러니까 9982, 44351 제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의 998244351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도 있고 안 익숙한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진수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110 110 111 001 이런 식으로 이 수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해봅시다. 뭐 좀 짧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각 자릿수가 이걸 몇 번 곱한 자릿수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점점점점, 2의 뭐 10제곱, 뭐 12제곱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2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거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2의 12제곱만큼 2의 12제곱만큼 곱한 건 이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걸 구할 수 있어요. a의 2의 i 플러스 1은 a의 2의
i의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의 0제곱을 통해서 2의 1제곱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이걸 쫙 구할 수 있죠. 이거를 2의 그 어떤 그 큰 수부터 맨 뒤까지 주르륵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1인 것만 체크해서 그 1에다가 곱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의 12 2의 12제곱이죠. 2의 12제곱 곱하기 2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 비트가 켜진 것만 전부 주르륵 곱하면 됩니다. 이러면 곱셈을 총 여기까지 다 구하는데 로그 n번, 여기까지 다 구하는데 뭐 로그 n번, 이렇게 대충 로그 n번 정도 곱셈만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드디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 게 뭐냐? 나눗셈. 네, 나눗셈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까 구하려던 이거 x는 우리는 이거를 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 찾고, 그리고 그거를 n-k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라고 했죠.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나누는 대신에 그걸 2로 나누는 대신에 2의 p 2제곱을 곱하고 3의 p 2제곱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순열 위에서 어떻게 이걸 곱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nck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설명이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문제가 굉장히 정수론적인 그걸 이것저것 묻는 문제라서. 근데 정수론을 좀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해뒀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마의 소정리도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자주 공부를 해뒀으면은 그거를 금방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문제가 좀 생소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이런 문제를 처음 보는 분들은 두 가지 정도만 익혀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마의 소정리, 그러니까 a의 p 1제곱은 1이다. 이건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a의 b제곱 하는 방법. a의 b제곱이 근데 b가 굉장히 클 때, 잘렸네. b가 굉장히 클 때 a의 b제곱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도는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게 나중에 정수론 문제에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 두 가지 테크닉은. 그러니까 이것들만 공부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코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순열을 직접 구하는 이 코드는 실제로 메인 함수에 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쓰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결국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i에 대해서 nck를 구하고, 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페르마의 소정리를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어제 나왔던 문제들인데, 좀 뒷부분 설명이 좀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저 이제 그거 봐야 되거든요. 앞쪽 마이크 상태 괜찮은가? 아까 C번 문제 풀면서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앞쪽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될지도 몰라요. 잠깐 그걸 확인하고
후.